밥은 잘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자꾸 손이 위장약으로 가시죠. 게다가 이유 없는 피로감까지 겹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실 텐데요. 근데 정말 단순히 나이 탓일까요? 우리가 자주 겪는 소화불량, 복부 통증, 미묘한 등 통증들. 사실 이 모든 게 췌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췌장이 망가질 때 몸에서 먼저 나타나는 증상과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관리법, 그리고 췌장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들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이라도 신호를 눈치채면 늦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알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을 맡는 인슐린과 음식물 분해를 돕는 소화 효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런데 이 췌장은 독특하게도 망가지기 전엔 거의 아프지 않아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정도로 증상을 티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죠. 하지만 몸은 아주 미세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들을 신경 쓰셔야 하냐면 첫 번째로 식후의 복부, 팽만감입니다. 췌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해지고 소화가 느리게 되고 가스가 자주 찹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를 먹고 나면 속이 더 느끼하고 더부룩한 증상이 심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잦은 소화불량입니다. 췌장이 안 좋으면 평소보다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아 식사 후 몇 시간 지나도 속이 더부룩하고 더디게 내려가는 느낌이 납니다. 특히 늘 소화제를 챙겨야 하고 먹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든지 설사가 잦아진다면 췌장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이나 허리의 깊은 통증입니다. 보통의 허리 통증은 무리했거나 자세가 나빠서 생기죠. 하지만 췌장 질환은 등 명치 아래, 허리 중간 쪽이 옥신거리는 듯한 묵직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경험자들의 이야기로는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기분 나쁜 통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누우면 더 아프고 앉으면 좀 나아지는 느낌이라면 복부 깊숙한 췌장에서 통증이 올라오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췌장 관련된 통증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췌장은 몸에서 티를 잘 내지 않기 때문에 그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췌장을 우리는 평소 어떤 습관으로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고지방 플러스 고당 분식사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치킨, 삼겹살, 크림 파스타, 떡볶이 같은 음식들,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들은 췌장을 가장 빠르게 혹사시키는 조합이에요.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지방을 분해하는 지방 분해의 효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이 효소를 과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췌장은 계속 혹사당하고 결국 점점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설탕이나 당이 더해지면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까지 추가로 만들면서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두 번째, 야식 습관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먹는 음식은 췌장을 쉴 틈 없이 계속 일하게 만듭니다. 원래 췌장은 밤 시간에 쉬고 회복해야 하는 장기인데 우리가 야식으로 라면이나 군것질을 하게 되면 소화 효소와 인슐린을 밤늦게까지 분비하게 되죠. 이게 반복되면 췌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잦은 소화제 복용인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요. 습관적으로 소화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 계시죠? 일시적으로 속은 편해질 수 있지만 소화제에 들어있는 인공 효소에만 의존하게 되면 우리 몸 췌장은 내가 안 만들어도 되는구나 하면서 자체적인 소화 효소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결국 췌장 기능이 퇴화하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하나하나 보면 나도 해봤는데 싶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들을 장기간 무심코 반복하면서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췌장을 살리는 음식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포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췌장을 쉬게 해주는 식단, 그리고 염증을 줄이고 회복을 도와주는 음식입니다.
췌장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소화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췌장을 회복시키고 싶다면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 중심의 식사를 늘리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장 건강을 도와주고 혈당과 지방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어 췌장이 더 이상 과로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즉, 췌장의 일거리를 덜어주는 식사라는 거죠. 그리고 췌장 건강 식이요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 음식,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에는 췌장을 위한 3대 회복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 비타민 U, 글루코시놀레이트인데요. 설포라판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췌장 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비타민 U는 손상된 위장과 췌장의 점막을 재생시켜줍니다. 그리고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세포 돌연변이 억제 및 해독 작용으로 췌장암 예방에 좋은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도 양배추를 포함한 십자화과 채소를 암 예방 효과가 가장 뛰어난 채소로 공식 발표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매일 양배추를 챙겨 먹기란 쉽지 않죠. 양배추는 생으로 먹으면 맛이 별로고 삶거나 익히면 중요한 성분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겐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발효 양배추 효소 형태로 섭취하고 계시죠. 간편하게 한 포만 먹으면 되니까 아침 공복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췌장을 쉬게 하면서 필요한 영양은 꽉 채워주는 방법이죠. 발효된 양배추에서 추출한 효소는 생양배추보다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고 무엇보다 위와 장에 부담이 적어요. 왜냐하면 발효 과정에서 복잡한 성분들이 분해돼 이미 몸이 쓰기 좋은 형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거친 섬유소도 부드러워져서 속이 약한 분들도 편하게 섭취 가능하고요. 미국 영양학회지에서는 양배추 발효물에서 추출한 설포라판과 비타민 U가 췌장과 간 조직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보호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타민 U는 위 점막 회복뿐만 아니라 췌장의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보였어요.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생긴 유산균은 장 건강까지 도와주니 일석삼조 효과인 셈이죠. 그렇다면 좋은 양배추 효소 제품 어떻게 고를까요? 시중에 제품이 워낙 많다 보니 무엇을 골라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먼저 무첨가 제품입니다. 설탕, 착향료, 색소가 없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저온 발효공법입니다.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한 제품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물 사용 여부입니다. 단순 추출물보다 국산 양배추 원물 전체를 갈아 만든 제품이 영양 밸런스가 훨씬 좋습니다. 이런 최적의 조건을 가진 양배추 효소를 저희가 직접 조사해서 고정 댓글에 적어놨습니다. 혹시 매일 양배추 먹기 힘들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댓글에 소개해둔 발효 양배추 효소 제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